이번에 강의하게 될 48번째의 수풍 정께는 우물정자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샘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땅을 파서 물줄기를 끌어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연못택자나 감개의 물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연못택자는 물을 가둔 거라면 감중년에 감이 수는 흐르는 물줄기로 이건 자연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물정자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우물을 파서 우리가 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용을 위주로 만들어진 샘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샘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함과 동시에 이 우물물을 길러서 사용하는 용도로 크게 나누어서 우물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수풍정자는 바로 손께는 들어가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물 아래로 두레박을 넣어가지고 위로 물을 끌어올리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두레박을 넣어서 물을 끌어올린다라는 것은 급정지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물을 기르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수풍정이라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정자가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급정치수라고 하는 이 말이 우물 속으로 두레박을 넣어가지고 우물에 물을 길러서 우리가 물을 취하여 사용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의 특성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우물이라는 것은 이 물줄기는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반하여 아무리 운반을 하려고 해도 이것은 우물은 다시 말하면 우리 집에 있는 우물을 이사를 간다고 해서 우물을 파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물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철부동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운반하려고 해도 가져가려고 해도 꼼짝하지 않는 의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정자는 이 괴 자체가 마치 우물의 형상을 괴상에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괴체로 원이면 바로 수풍이라고 하는 괴체로 말하면 초유는 이천안이요, 맨 밑에 초효는 바로 초륙은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의 눈이라는 것은 물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물줄기고 92와 93은 이 양강으로서 이것은 우물에 돌을 쌓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그리고 바로 64의 4의 유는 정중의 공처가 되고 우물에 비어있는 자리, 다시 말하면 우물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고, 5강은 위천실이요, 5번째 강이라는 것은 우물물이 가득 차 있는 형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천실이라는 것이 바로 우물물이 가득 차 있다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급 장출정자라 이미 걸러서 장차 곧 우물 밖으로 물이 나오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의 상육의 음은 우물의 위에 공간을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풍정자는 하나의 온전한 우물의 형상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우물정자나 또는 소정자나 바로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물상을 갖추고서 그 궤 자체가 그 형상을 지니고 있는 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너상자는 빌반하라 위로 올라가려다가 너무나 힘든 사람들은 반드시 아래로 도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지정이라 이 우물이라고 하는 아래로 정을 뒤이어 받아서 쓰게 된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괴상으로 보면 손오수이 상수라는 이 손자가 뭔 뜻이냐면 손이라는 것은 들어가다의 뜻인 것입니다. 물속으로 두레박을 넣어서 이 소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상수, 우리 그 상수도를 하듯이 물을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바로 괴상에 이러한 급정취수의 형상이 있는 것이고, 괴체로 보면 이호효는 강중지덕으로서 바로 양으로서 두 구이와 구호가 구성되어 있고, 괴주로는 구호의 양강중정으로서 우물물이 모든 만물에 미쳐주는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풍정계는 구오가 주된 효로 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물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로 나눠보는 것입니다. 우물이라는 자체와 우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의포대 불계정이라 무상무득하야 왕래정정하나니 여기까지는 우물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흘지라도 영미귤정하여서 리기병이면 흉하니라 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우물물을 길러서 물을 취하는 과정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세 구절은 개의포대 불계정이라 무상무득 왕래정정은 우물 자체의 자연 상태를 말한 거라면 흘지로부터 리기병 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물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한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물이라 하는 것은 개의포대 불계정이라 그 고울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개성에서 한양으로 도읍지를 옮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개성에 있는 우물을 들여다가 한양으로 옮길 수는 없어요. 이게 불계정이에요. 이것이 우물의 본체예요. 우물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본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꼼짝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물은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무상무득하야 우물이라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지도 못하니까 잃을 것도 없고 그 자리에 원래 있는 것이라 새로 얻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물이 가지고 있는 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왕래 정정하나니 오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나 왕래하는 사람들이 뒤에 우물정자는 명사로 그 우물을 앞에 정자는 동사화되면서 명사가 동사화되면서 우물로 사용할 수 있다니까 이것은 마시름자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는 사람도 그 우물을 마실 수 있고 가는 사람도 그 우물을 마실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건 우물의 작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구절에는 우물이라는 그 자체와 우물이 가지고 있는 덕과 우물의 작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물 자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가만히 눈여겨보면 이게 사람의 본성하고 거의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처럼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의 본성이란 것은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이 고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이나 고금의 사람들이 똑같이 그 본성을 누리고 산다라고 비유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찌 보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변함없이 오가는 사람이 마치 옛날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이나 고금의 차이가 없는 본성과 같은 그러한 것을 연상케도 해주는 부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우물물을 파서 길러 먹은다는 사람 본성을 기르는 학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우물물을 기른다라는 것은 어디로 비유하면 쉽냐면 소위 서경에서도 말하고 논어에서도 말하는 위산구인으로 비유해보면 아마 쉬울 것입니다. 산을 만들 때, 그 높다는 산을 만들 때 다 만들어 놨는데도 한 산태미만 올렸더라면 완벽한 산이 되는데 공휴일개라. 그 공이 한 산태미를 들어붙지 않은 데에서 무너져 버린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해서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성공을 한 것이고 완성된 것이지, 거의 같다 할지라도 이루지 못하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으로 물 기른 일도 그리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어떻게 썼느냐? 물 기른 데는 흘지라도, 이 말은 거의 우물 바닥까지 두레박이 내려갔을지라도 이 소리가 흘지라도 이 소리인 것입니다. 거의 밑바닥까지 갔는데 영미 결정하여서 또한 정작 물이 있는 우물까지 두레박줄이 가지 못해가지고 거의 갔는데 위산 구인을 했는데 산을 9길이나 쌓는데 막판에 한 산태미에 힘이 있는 것처럼 막판에 한 치나 한 자나 우물물에 닿지 않아가지고 이기병이란 말은 우리 쉽게 말하면 이 병이란 건 두레박입니다. 그 두레박이 파리할 패자는 깨져버린다 뜻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실컷 두레박 내려서 거의 닿았는데 두레박이 깨져버린다면 이것은 아무리 좋은 물이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부에다가 비유할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함양하는 그런 공부로도 얼마든지 비유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거의 이른다 할지라도 또한 그 우물의 밑바닥에 줄이 닿지 않아가지고 그 두레박이 깨져버린다면 90리까지 갔는데 100리길에 90리까지 갔는데 10리를 못 가서 깨져버린다면 그것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부처에도 비유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물이란 개념을 이렇게 썼어요. 혈지출수라. 바로 사람은 땅을 파가지고 해요. 구멍 혈자가. 땅에 구멍을 내가지고 물을 뽑아 올리는 것이 우물이에요. 이게. 혈기지하야 이출기수야라. 그 땅을 파내가지고 그 물을 솟구쳐 나오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우물이라 하는 이것은 평지 용천과는, 평지에서 솟아나는 물줄기와는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 이게
우리는 촌에 가보면 가끔 평지 용천이 있어요. 그냥 노지에서 솟아나온 물이 있어요. 그거하고 우물정자는 다른 거예요. 우물은 인위적으로 깊이 파가지고 물줄기를 찾아낸 것이에요. 벽돌도 쌓고. 야, 평지 용철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네 가면 그냥 노지에서 물줄기가 푹푹 솟아난 거, 그것은 샘정자 쓰기가 힘들어요. 불가위정이라. 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인위적인 게 있어요. 곧 여기에 벽돌을 쌓는 공이 있는 것이니 비, 치, 출수지지로 이정야라. 이것은 물이 나온 땅으로서 물이 나온 땅으로 나아가 그걸 우물이라 한 건 아니에요. 벽돌을 쌓고 우물을 만들어 놓은 그 자체로 말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착정, 우물을 파다, 또는 천정, 우물을 뚫다, 또 우리는 굴정, 다 이 앞에 붙은 파다, 뚫다 이런 것들은 인위적인 것이에요. 뚫어가지고 벽돌 쌓고. 정비 천조지설자야라. 그러기 때문에 우물일 정자는 천조지설이란 말은 자연 상태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 하늘이 만들고 땅에서 절로 베풀어진, 시설된 그런 자연 상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우물정자로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손목으로 이부 감수지 사이 상출지수라. 바로 이 손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무 두레박이라는 말을 손목으로 쓴 것이에요. 그럼과 동시에 들립자는 손께의 덕을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자는 이 줄을 쓸 때 손자를 가지고 이중적으로 쓰신 것이에요. 손에 나무라는 두레박을 감수에 우물물 아래로 넣어가지고까지를 하면 두레박과 넣다 두 가지 뜻을 손자로 본 것이에요. 주자께서는 이 손목으로 감수 아래에 넣어가지고 두레박을 넣어서 상출기수라. 그 물을 위로 뽑아 올리는 거라고, 들어 올린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물이라고 말한다. 바로 여기에 우물물에 넣어가지고 위로 올리면 급정지상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개업불개정이라 우리가 도읍을 옮겨서 모든 집을 옮겨갈 수는 있지만 우물물은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로 무상무득이 바로 그것은 잃을 것도 없고 새로 얻어질 것도 없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이 정정이란 말을 이렇게 썼죠. 그 우물을 우물로 사용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해서 그 우물을 우물로 한다라고 하니까 우물 바로 동사와는 마시다가 됐죠. 그 우물물을 마실 수가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흘이라는 것은 거의라는 것이고 줄이라는 것은 경야라 해서 두레박끈이에요. 이게 두레박끈 급수색이니까 두레박끈이다. 리라 하는 것은 파리할 리자지만 깨지다 뜻으로 폐하라 이 소리예요. 부셔졌다. 급정기지라도 물을 기를 때 거의 이제 밑바닥까지 우물 밑바닥까지 닿았을지라도 미진경이 그 두레박줄을 다 하지 못하고 폐기병이면 그 두레박이 병이 깨져버린다면 흉야라. 이것은 거의 밑바닥까지 물까지 도착했는데 병이 깨져버린 격이에요. 그러니까 90리 100리길에 90리를 잘 갔는데 막판에서 들어눕는 격이에요. 그래서 그 점은 위사 인구면 일을 하되 예전 그대로 놔두면 무득상이요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이 그대로일 것이고 우당 경면이니 또한 마땅히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힘써야 할 것이니 불가 기성이 배 아니라
기성이패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거의 성공하다가 다 먹은 밥에 꽃 받친다고 거의 다 이론 성취한 것을 실패로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보고수성도 역비이사라 이 우물정자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옛날 것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성공 이뤄놓은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역시도 또한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이루는 집안도 힘든 일이지만 이미 이룩한 부를 지켜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월 개의 불개정이라 하는 것은 우물의 본체에 무상무득이라 하는 것은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라는 것은 우물의 덕자를 말하고 왕래정정이라는 우물의 작용을 말한다. 그래서 이 세 구절은 우물 자체에 관한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흘지 영미귤정은 거의 이르렀는데 또한 우물 밑바닥에 두레박줄이 다 닿지 않는다라는 것은 작용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 병이 깨져버린 것은 뭐냐? 아울러 그 작용까지 다 잃어버린 것. 이 이구는 우물물을 기르는 소위 인위적인 공부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단할 손오수이 상수 정인이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공자께서 바로 물에다가 두레박을 넣어서 이 손자를 이중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물에다가 두레박을 넣어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는데 올리는 그것이 바로 우물이다. 우물이라 하는 것은 양이불궁야라 모든 사람을 길러주되 끝이 없이 우물물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바지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괴상으로서 괴명의 의의를 해석한 것이다. 양이불궁이라는 이 공자의 말씀은 약물불궁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모든 만물을 길러줄 때 끝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개의 불개정이라고 하는 말은 궤체로 보면 강중으로서 말한 것이오라고 해서 구호로 말한 것이에요. 흘지 거의 이르렀는데 또한 우물의 밑바닥까지 두레박줄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미유공야고 성공을 두지 못한 것이고 리기병이라 그 병이 깨져버린 터라 이 때문에 흉하다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본의에 말하면 이건 궤체로서 괴사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무상무도광래 정정이라는 두 구절은 이 뜻은 바로 불개정, 그 우물은 가져갈 수 없다라는 그 뜻으로 더불어 똑같은 말이다. 이게 비중적 우비 가구지도야라 왜 우물이라는 것은 영원할 수 있느냐? 중도가 아니면 또한 가히 오래 갈 수 있는 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우물이 그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오래 간다라는 것은 바로 중도이고 중도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장구하게 존재할 수 있다로 그를 연결지어서 그래 강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미유공이 성공을 하지 못하고서 그 두레박 병까지 깨져버린다면 이것은 뭔 말이냐면 이게 불경면하야 그 조심하고 힘쓰지 않아서 이제 기성이 폐지고야 아니라 거의 완성했다가 실패한 때의 일은 때문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소위로 이 때문에 흉하다라고 말한다. 자, 괴상으로 보면 목상유수 정인이 나무 위까지 물기가 촉촉하게 적셔 올라온 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위까지 물기가 올라온 상이 우물정자니
자, 이걸 보면서 권자는 이하야 로민 곤상한 아니라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 서로가 돕도록 한다가 고면이에요. 소위 백성들 자체가 상부상조하도록 곤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곤상이에요. 소위 상자에다가 상부상조를 쓰시면 돼요. 이게 목상유수하니 나무 위에까지 물기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진윤, 상행은 나무 끝자락까지 물기가 올라가야 나무가 푸릇푸릇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물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듯이 노민자난 이군양민이요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은 임금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길러주는 것이고 마치 물기가 나무 끝자락까지 올라간 것처럼 임금이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을 정말 새파란 잎새처럼 그렇게 살려서 키워주는 것이고 곤상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사민상량이에요. 백성들 자체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 모두 이것이 뭔 뜻을 취했냐면 정량이에요. 우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먹여주고 마셔주고 또 자연계로 말하면 물기가 촉촉이 올라가서 모든 걸 살려준다라는 이런 정량의 의의를 취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승수의 상지 나무 두레박에 물을 받들어서 올리는 것이 바로 기급수의 그 그릇이 나무 목자가 그릇 기자로 승수라는 말은 급수 문장만 바꿔버리면 나무로 물을 받든다 이 말은 나무로 만든 그릇으로 물을 길러 가지고 출정 우물 밖으로 들어 올린다 뜻이에요. 그런 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주자께서 말씀하신 백성을 위로한다라는 것은 임금의 입장에서 백성을 기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백성을 위로해서 백성을 길러주는 게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맹자가 말씀하셨듯이 재전리하고 정전을 주고 마을, 집을 주는 그런 제도를 제정하고 거기에다가 울타리가에는 뽕나무를 심고 닭과 돼지를 기르게 하고 바로 이것이 수육을 나무를 심고 짐승 기르는 것을 가르쳐 가지고 사노자로 의백식육하고 우리 나이 드신 여염집의 노인으로 하여금 비단 옷을 입고 살코기를 먹도록 그렇게 모든 정전이라든지 닭과 돼지를 잘 길러서 봉양하고 젊은 사람들은 비단 옷과 고기는 못 먹더라도 굶주리지 않게 하고 추위에 떨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노민이다. 백성을 위로한다는 것 이러한 것을 말한다. 그러면 곤상은 뭐냐? 자, 이 역시도 맹자의 말씀인데 사지 출입 상호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갈치자가 백성을 말하니까 지칭사로 백성들로 하여금 출입하는데 서로 벗이 돼가지고 농사지로 나갈 적에도 함께 우르르 나가고 농사 짓고 들어올 때도 벗을 삼아 들어오고 그리고 도둑들이 왔을 때는 수망을 상조하고 지키고 그야말로 이 망자는 적들을 감시한 거죠. 이런 것을 서로가 돕도록 하고 그러면서 비려 족당지 상친하며 이런 마을들이 함께하고
이런 당을 모두 일가들이 하면서 서로 가까이 하고 빈궁하거나 환란이 있을 때는 서로 돕도록 하는 거, 이것이 상부상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러한 것은 모두 다 정향이라는, 소위 길러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취한 것이지, 여기에서 정전의 제도를 취한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물정자가 길러주다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이 우물정자를 정전제도의 정자로 보지는 말아라 이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 사람을 길러주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효에 관한 것은 다음 강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